축구협회장 선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또 어안이 벙벙한 뒤통수가 얼얼한 소식이 하나 또 들려왔거든요. 선거 토론회가 21일 날 펼쳐질 예정이었고 축구협회 선거위원회죠. 거기서 이제 후보 토론회 참석 여부를 말해달라고 했는데 정몽규 후보 측이 토론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 하려고 할 것 같다. 네, 이게 뭐 그냥 저만의 예측이 아니라 사실은 그 캠프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 제가 다 취재를 했으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드렸던 말씀이었고 정말 아니나 다를까. 사실 그 이틀 전에 그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정말 날개를 다는 듯한 그런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그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통해서 정 회장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징계를 일단 멈춰달라라는 그런 행정소송을 축구협회가 행정법원에 냈고 네. 이게 인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축구 팬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는 더 처벌을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처벌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소송도 축구협회가 같이 냈고 지금 이 처벌을 멈춰달라는 소송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낸 거거든요. 두 가지를. 네. 네. 근데 멈춰달라는 소송에 대한 그 인용이 먼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가 있고 그 문체부가 요구하는 그 징계 자체가 그걸 만약에 선거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에 정몽규 회장이 후보로 나와 있는 이 축구협회장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것과 이거를 별개로 처리해라라는 게 이제 행정법원의 결정인 거고 그래서 사실 그 처벌이 유효한가 아닌가는 지금 따로 본안 소송으로 따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선거 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를 이제 기대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당장 지금 그 처벌 자체를 징계를 미뤄라라는 이제 법원의 명령이 나온 걸 보면 그 징계 자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선거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높다. 예, 그 인용의 취지를 감안할 때 네. 그걸 본다면 처벌 자체가 유효한가의 여부는 선거 이후에 나오고 그래서 정 회장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 두 후보에게 공격당하던 당신 지금 선거 앞두고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후보 자격이나 있는 거야? 라는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틀 뒤에 후보자 토론회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것인데 정 회장 측의 설명은 그거예요. 지금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혼탁하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구체적인 이제 공약 위주의 이제 그런 대결의 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신은 이걸 잘못했고 당신 때문에 이게 나빠졌고 뭔가 이게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뭔가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비방의 장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토론을 하게 되더라도 그 상대 후보들은 그런 위주로 나에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으니 나는 차라리 그냥 후보 토론회 하지 않고 차라리 그 현장에 나가서 유권자들 직접 만나겠다라는 취지의 이건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정몽규 캠프에서 그런 취지로 이 토론회는 응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한 줄 총평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웃을 때가 아닌데. 네. 리얼하다 연기. 그러니까요. 이게 웃을 때가 아닌데. 서우정 기자. 비방과 인신공격. 근데 다른 분들 없는 걱정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일단 첫 번째 없는 걱정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게 과연 토론회를 거부할 이유가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따져봐야 되지 않나. 두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죠. 네. 일단 하나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정몽규 회장의 어떤 화법을 감안할 때 그 우리가 이제 토론회를 이렇게 셋이 앉았다고 이제 예상을 해보면 두 후보가 이제 정몽규 후보를 집중 공략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당신이 잘못했고 그래서 한국 축구가 이렇게 어려워졌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정몽규 후보가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대답을 따박따박 할 수 있으면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몽규 후보는 저런 생각이구나 할 수 있는데 말이 어눌하면 이게 잘못 비치면 저 사람이 지금 이것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 내지는 이 질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선거 전체적인 이제 그 선거 공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선거 그 캠프 쪽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전체적인 판세 분석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이 지금 세 후보 중에 앞서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분석이 맞다면 사실 지금 정몽규 후보 입장에서는 말을 아끼는 게 유리합니다. 굳이 예.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예. 말을 혹시나 내가 한마디를 더 하다가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꼬투리를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줄이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만히 판단. 있는 것이.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이 토론에 대해서 뭔가 소극적인 그런 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뭐 정몽규 회장의 눌변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분이 또 의외로 실시간 라이브 이런 즉각적인 그러니까 어떤 짜여진 이렇게 읽는 것도 어려우시지만은 즉각적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에서도 실언을 많이 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네. 그 간담회가 또 있었죠. 거기서 뜬금없이 밥값을 얘기하셔가지고 네. 또 한 번 이 언론사들을 뜨악하게 만드신 부분이 그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였나요? 그게 이게 상대 후보들의 어떤 지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는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12년 동안 뭐 4천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시다가 사실이 아니구나. 그럼 얼마를 내셨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신 답이 제가 그동안 축구인들을 만나면서 낸 밥값만 해도 그 수십 배는 될 겁니다. 100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수십 배 뭔가 아 진짜 100배 그렇게 얘기했어요? 띠용 갑자기 밥값을 예. 아 그래서 지금 댓글에 밥값 내년에 밥 못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호정이 형 이랬구나. 아니 저는 네. 뭐 우리 몽규 회장님한테 밥 안 먹어도 됩니다. 네. 저는 제 돈 내고 당당하게 광화문 하목 순댓국 먹을 겁니다, 여러분. 예. 진짜 맛있어요 화목순댓국. 아 그래요? 네. 여의도도 홍순대국 있는데? 예. 어? 광화문도 여의도는 이제 성시경 씨가 가서 유명해진 KBS 데고 별관 쪽에 있는 거. 예. 광화문이 그나마 웨이팅이 좀 작은데 네. 하여튼 뭐 얘기를 하면은 정말 좀 짜치는 발언이 아니었나. 예. 왜냐? 아니 뭐 개인적으로 만나셔가지고 식사하고 뭐 물론 협회장으로서의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식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만찬이나 조찬 이런 게 아니면은 일반적인 개인적인 업무인데 거기서 돈 내신 게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들인 공적인 비용이었다라고 연상하시는 거는 네. 아니 너무 웃긴 게 그 공약으로 50억 내겠다고 발표를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아니 제가 얼마 전에 50억 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나요? 그냥 넘겨도 되고 아니면 제가 제 주머니에 털어서 돈을 내는 게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외부에 있는 더 스폰서십 더 많이 유치해서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축구협회 재정을 살찌우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도 이렇게 떠오르는데 제가 밥값을 쓴 것만 해도 억울합니다. 이건 좀 대응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뭐 아까 정몽규 회장 측에서 정몽 후보 측에서 낸 이유가 그 토론회를 거부한 이유 자체가 상대방들이 인신공격과 비방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절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고 토론회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더 토론을 해야 한다가 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앉은 자리에서 대면해서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적극적인 소명 기회거든요.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축구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밥 사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돌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토론회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정몽규 후보뿐만 아니라 신문선 후보가 됐던 허정무 후보가 됐던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생각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돌발 질문이 됐던 뭐가 질문이 돼서 진짜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는지 뭐 이제 자신의 철학이 있다면 그 체화된 게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옆에서 보자고 아니나 캠프진에서 써준 공략집 이런 거 말고 진짜 머릿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토론을 하자고 한 건데 그 모든 거를 거부하고 있으니 진짜 아까 말씀하신 비겁하다는 이야기 빼고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정몽규 후보는 그냥 지금 여기서 내가 사실은 밥값이 약간의 마이너스는 되긴 했을 거예요. 저분 저것도 생각이 저 정도구나 하면서 실망하면서 빠진 표가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대세에 별 지장 안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의 마이너스만 없으면 우리는 선거 이긴다 이렇게 판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전략적으로 그냥 회피해 가는 거죠. 우리가 굳이
왜냐면 뻔히 알잖아요. 토론회 하면은 플러스가 될 요소가 별로 없다라는 걸 스스로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근데 어떤 개인 특정 후보를 제가 개인으로서는 지지할 수는 있지만 방송이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 댓글들에 나오는 게 뭐 지금 두 분 기자분들께서도 현재로서는 판세가 정몽규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정몽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뭐 공개 선언한 단체나 지역 뭐 협회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있는데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일반적인 대중의 눈과는 혹은 시선과 감정선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 아실 텐데 뭐 당장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지의 타당성이 있겠죠.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지역에. 네, 내가 뭐 지역 축구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내 네.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있다. 뭐 저는 수 그거는 있죠.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움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 도움이 축구 팬들을 점점 더 멀리하게 만들고 이 결국에는 더 길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시선이 여기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길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축구협회의 어떤 행정력이나 내지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서 그 새로운 리더십이 앞으로 축구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몇 주째 지금 정몽규 후보와 이제 대항하는 분들이 앞으로 비전 위주로 내가 와서 축구협회를 어떻게 바꿀 거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라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있는 건데 정몽규 잘못했어요. 정몽규 때문에 지금 축구협회가 이런 게 막 문제예요. 그 문제 제기하는 거는 사실 좋아요. 그런데 축구계 사람들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 그러면 정몽규 후보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대안으로 이 2번이나 3번 후보를 찍었을 경우에 한국 축구가 어떤 게 좋아지는 거야를 지금 궁금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결국은 그냥 다시 정몽규 후보인가라고 판단하는 지방 축구계의 높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저기서 이게 뭐 제가 누구를 편들겠다는 게 아니라 지방 축구 분들 뭐 이 표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정몽규 후보에 대한 잘못은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다 알아요.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그런데 허정무 후보나 신문선 후보가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의 설명들이 여전히 미진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축구계의 뿌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허정무 후보, 신문선 후보 여기저기 축구인들 만나면서 열심히 후보 유세 활동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있어야 지금 뭐 누굴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정몽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무슨 말씀인지 이거 이해하겠죠.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면은 지금 계속 차악을 고르는 차악을 고르는 선택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뭐 저도 송지훈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왜 각자 후보들이 차악이 아닌 최선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하는 것이 미진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방송이 관계자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그러세요? 관계자분들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팬들만 보고 축구 관계자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아직 선거 며칠 한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일정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로 해서 이제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최근 3일 동안에 지금 선거인단 추첨했잖아요. 그 중에 들어가면 안 될 분들이 들어온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감독에서 은퇴하셨는데 감독으로 분류가 돼 있다거나 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분들을 지금 걸러내는 시기가 이제 3일이 오늘까지고 내일부터 이제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돼서 후보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제 그 명부를 대상으로 한 선거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주문했던 제가 축구협회장이 되면 이게 달라집니다. 이런 게 좋아집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를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시점이 드디어 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음 주 방송할 때는 좀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를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한번 머리를 굴려서 내본 답은 삼자 토론이 싫으시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후보가 나오시고
그러니까 3명의 공이 뭐 저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명의 면접관을 두시고 한번 압박 면접이라도 공개 한번 면접. 받아보셔라. 그것도 괜찮네. 예, 네. 비방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라도 하는 그런 기회라도 열어보시면 네. 어떨까? 따로따로. 네, 따로 네, 같이 앉는 게 불편하시면 따로따로. 따로따로라도. HDC에서 사람 뽑을 때도 그렇게 뽑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맨 마지막에 할 걸. 괜히 또 끝날 때 됐는데 기분이 영 좀 그렇네. 아무튼간에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몇 가지 받고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토마스님 서울 바르샤 말고 아까 이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 네. K 올스타 바르샤로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데 이거 맞나요? 이게 스페인 언론에서 이게 보도가 나왔나 봐요. 네. 제가 댓글들을 쭉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올스타전은 팀 K리그와 하는 거는 이제 쿠팡 플레이와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뀔 수는 없고요. 네, 바르셀로나는 K리그 팀과 합니다. K리그 팀과 한다. 네네. 서울? 뭐 서울에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로 네, 정해져 있는 네. 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네. 자 그리고 알 거 없음님께서 인천 이적 시장은 이제 아예 끝났나요? 혹시 그렇다면 인천이 노리던 외국인 선수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누굴 노렸는지 이름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인천이 노렸던 뭐 성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없어요? 네. 그냥 리스트업만 하다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네. 리스트업만 하다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임재훈님께서 젤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뭐야? 뭐 지금 네. 제 지난주 기준으로 서울은 젤케 영입전에서 빠졌고요. 바이. 네. 사실 지난 한 반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매달렸던 팀은 서울이었는데 저 나비 젤케라는 독일 네. 전 23세 이하 대표팀 출신 선수거든요. 지금 함부르크에서 뛰고 있고. 네, 서울은 계속 선수와의 조건이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물러났고 울산이 좀 최근에 젤케에서 영입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지난주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를 정확하게 지금 요약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젤케 위임장을 받은 한국인 에이전트가 지난주에 울산 구단에 들어가가지고 미팅을 갖고 거기서 오퍼를 받아간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젤케가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됐어요. 예. 근데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대로 젤케가 실제로는 본심은 함부르크와 재계약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한국에서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퍼를 하고 있는데 너네 어떡할 거야? 이렇게 지랄 때 삼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럼요. 예, 그럴 저거는 가능성도 충분히 예, 저거는 레버리지 결과를 할 봐야 수도 있고.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젤케는 지금 말고, 함부르크와의 계약이 6월에 끝나거든요. 예. 예. 선수는 최대한 좋은 조건 받으면서 유럽에 남는 거를 더 그럼요. 원하겠죠. 협상의 기술이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상암으로 2경기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오, 알겠습니다. 전북 윙어 정보가 있는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울 9번 두간치치 외에 엠렐리? 엠렐리 맞나요? 네, 저 선수 뭐 지금 독일에서 나오고 있는 니른베르크 소속의 공격수인데 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정확하게 구단 이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실제 존재하는 얘기일 겁니다. 네.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서울이 되게 많은 리스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젤케도 있었고 저기 폴란드 리그에서 뛰고 있는 득점 상위권 선수도 있었고 챔피언십 QPR에 뛰고 있는 선수도 있었고 정말 많은 선수를 봤는데 이제는 뭐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두간지치는 지금 많이 거의 근접해 있는 것 같고 엠넬리 선수는 또 뭐 상황을 조금 더 취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사실은 지난해 9월부터 스트라이커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도 아직도 확정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북유로스터부터 온갖 리그를 다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접촉한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박혁순 전력 강화 실장이 거의 뭐 안 가본 유럽 국가가 없을 정도로 엔간한 나라는 다 갔습니다. 야, 반년이 넘었네요. 알겠습니다. 훈야님께서 아라비제는 어떻게 되나요? 아라비제가 누구예요? 울산에서 뛰었던 선수죠. 네.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아직 알겠는데. 울산하고 계약이 네. 남아 있는데 네. 저 부분은 조금 더 저는 취재를 해야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GDK님 22일 법원 손에 성몽규의 운명이 결정된다던데 사실일까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렇진 이게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 네. 같네요. 예, 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처벌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내서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상황은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님, 그 송지훈 기자님 지난번에 상암에서 2경기 할 거라 그러는데 바르샤. 바르샤가 2경기를 한다는 상암에서 2경기를 한다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올스타 위크 때 경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정해져 있고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무슨 뭐 철판 깔고 하는 데도 아니고 여러 경기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쿠팡 플레이 시리즈 하고도 또 일정이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이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도 네, 월드컵 경기장을 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 경기에서도 이제 쓸 것이고 이제 그 얘기를 약간 좀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요 부분 제가 그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임스 A님, 석현주는 근데 왜 팀이 전주에서 남양주로 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석현준 공익? 모르겠어요. 네, 그 네, 병역 네, 지금 네. 병역 복무하면서 팀 옮기기도 합니다. 네. 팀 여러 사정으로 뭐 예를 들어 복무지가 이전될 경우에 팀을 옮기기도 하고요. 남양주도 이제 그 특례 선수로 활용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울산 야구 이적하나요? 야구요? 네. 아니요. 야구는 일단 갈 건데요. 알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내한 비싸겠죠? 이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쌀 것 같습니다. 뭐 네. 늘 느끼듯이 네. 한 네. 10만 원 이상이 아닐까. 네. 비싸도 보고 싶은 팬들이 또 많겠죠. 그러니까요. 네. 크게 땡겨야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